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곁에 두고 반드시 읽어야 할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은 인간관계 처세와 마음 수양에 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이 옮기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눈으로 본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까 두렵거늘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욕구다. 때로는 말하는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100% 검증하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종종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추측과 과장이 섞이더라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빨리 관심받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남이 옮기는 말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원수를 맺지 마라.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고 착한 일을 버리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남과 원수가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남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거기서 비롯된 감정, 그 상황의 원인이 된 상대에게 집착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원수는 원치 않는 상황에 마주칠 수 있다. 누군가가 먼저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선은 여러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오랫동안 머물면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자주 찾으면 친한 사이도 멀어진다. 단지 사흘이나 닷새만을 보더라도 서로 맞이함이 처음과 같지 않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 거리는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간격을 모두 포함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쉽게 대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거나 굳이 보이지 말아야 할 속내를 내비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것이 하나둘 쌓이면 그 사이는 멀어진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한 집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치겠지만 각자의 공간을 갖고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남의 허물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남의 과실을 들으면 부모님의 이름을 들은 것 같이 하여 귀로는 듣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과실을 말하는 행동에는 그를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A와 B는 나쁜 관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더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 혹은 A는 사람을 좀 무시하더라라고 단점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남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의 단점이나 과실을 보면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을지 살펴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소리다.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가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후한 때 효자로 유명했던 채백계의 말이다. 매 순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는 상대의 교만함에 분노하기도 하고 작은 친절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매번 속마음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려면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하고 분노에도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써야 한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상대에게 들켜버리면 곤란하다. 감정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 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주인은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한다. 외부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군자라 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글을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도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거나
빈궁한 처지를 비관하여 괴로워한다면 소인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본질을 보려면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모든 이의 입맛에 맞추기는 힘들다. 사람들의 입맛은 제각각이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다. 나를 인정해주거나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도 모두 불안정하다. 호불호는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다. 취향에 달려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 입과 혀가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다.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말이다. 어지간한 욕망보다 더 조절하기 어렵다. 아는 척하고 싶고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나만 아는 남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 사람의 인격은 침묵을 통해 더욱 빛나지만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로 몸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변에 사람을 두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상대의 말을 듣고 바로 옮기는 사람은 말을 새겨듣는 사람이 아니니 경계해야 한다.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인생에도 적용된다. 아무 이유 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눈앞에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힘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이 가해지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인생에도 적용된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생기면 돈을 벌려는 절박함이 없어지고 게을러지기 쉽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한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고 권태로 가득하다. 무료한 삶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알아줄 것이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어 안락하게 제 몸 하나 지키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이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알아주는 것이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유치하다. 내가 알면 그만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다. 일신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쫓는다면 제 한 몸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한다.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술을 멀리하고 돈 문제는 명확히 알아.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요. 의로움이 끊어지고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는 걱정이 없다. 어진 아내를 둔 남편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면 자식은 아버지를 잘 따르고 효도하고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아내가 남편을 어질게 대할 수 있다. 음주와 돈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술 마시고 잘못 뱉은 말은 상대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돈 문제가 흐리멍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멀어지기 쉽다. 미리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라. 총애를 받으면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권력을 가진 사람 눈에 들어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 특히 힘을 가진 자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바뀔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믿음이 계속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 편안하게 지낼 때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이 짧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고 허둥지둥할 수 있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욕됨도 얕고 이익이 무거우면 손해도 깊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과 산 사이 골짜기는 깊다. 그네를 탈 때 한쪽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편 쪽으로도 높이 올라간다. 큰 영화를 누리면 추락할 때 그 욕됨도 크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할 때 더 충격이 크다. 동네 이장이 비리를 저질러 욕을 당하는 것과 대통령이 비판받을 때 그 무게감이 다르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돈을 쓰는 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유한 자는 재물을 쓰는데 절도가 있고 부유하지 않은 자는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다. 돈을 쓰는 것에도 원칙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소비한다. 불필요하게 돈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대개 부유한 사람은 절약하고 사치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줄줄 새는 습관과 환경을 갖고 있다. 대부분 돈을 쓰는 방식과 원칙에 따라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 부유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을 지키는 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누구나 먹을 밥과 묻힐 땅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박복한 사람이라도 제 먹을 것을 타고난다. 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다만 삶이라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과제가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모든 풀에는 나름의 특징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삶이 고달프다고 원망하지 말라. 우리 삶의 난이도는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각자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든 어떤 존재든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경험에서 지혜가 생긴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를 펼칠 수 없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 현명해진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려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도 자기의 경험으로 여기고 자신의 성장에 활용한다. 필요 이상 가지려 하지 마라. 1000칸이나 되는 큰 집이라도 밤에 눕는 건 8자뿐이다. 기름진 밭이 10,000이랑이라도 하루 먹는 것은 2대 밥일 뿐이다. 넓은 집에 살아도 잘 때는 자기 몸집보다 조금 더 큰 공간만 있으면 된다. 방이 100개, 1000개 있어도 소용없다. 필요한 것은 아늑한 방 한 칸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먹을 수 없다. 부자라도 하루에 먹는 건 3끼뿐이다. 사람이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현명한 사람은 평생 물질만 추구하지는 않는다. 소유는 꼭 필요 수준에서 그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힘쓴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것은 어리석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마음을 안정케 하여 사물을 대한다면 비록 그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덕 있는 군자라 할 수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를 맞아주는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나를 잘 대접해준다. 하지만 내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대받기 어렵다.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보면 여우가 두루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먹을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여우 집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두루미는 여우에게 똑같이 복수해준다. 자기 집에 여우를 초대해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음식을 준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는 말이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겪을 일은 겪어내야 한다. 화는 유행으로 피할 수 없고 복은 두 번 다시 구하지 못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난다. 재앙은 피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을 얻으려고 구하더라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당장은 복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합당하게 일어난다고 믿으며 그대로 허용하면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다. 재주가 공교로운 사람은 재주가 졸렬한 사람의 노예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이다. 특정한 분야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리더는 자기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재주는 서툴지만 우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한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하수다.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된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시작된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재주 있는 자를 거느리고 괴로움이 즐거움의 뿌리가 되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힘센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그를 믿으니 오나라와 월나라 같은 원수라도 모두 형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그를 믿지 못하니 자기 빼고 모두 적이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암시에 강하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되뇌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성공의 암시를 준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영화배우, 기업인들, 분야를 막론하고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믿는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곁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인다. 자기 확신은 강한 오로라를 만든다. 사람들은 조용한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반대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라. 사물이 순리대로 오면 물리치지 말며 이미 가버렸으면 쫓지 말고 때를 만나지 못해도 바라지 말고 이미 지나갔다면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자도 어두운 때가 많고 잘 세운 계획도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여기서 사물은 재물로 읽어도 무방하다. 재물은 사람에게 순리대로 온다. 사람이 재물을 쫓으면 멀리 달아나지만 나답게 살아가면 재물이 모인다. 자기의 본성과 고유의 리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를 만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아쉬워한들 소용이 없다. 그저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놓아주어야 한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사리 판단이 어두울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 모든 일에 여유를 갖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서 어찌 굴러떨어지는 근심을 알 것이고 깊은 연못에 가지 않고서 어찌 빠져 죽은 근심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 어찌 풍파에 시달리는 근심을 알 것인가. 낭떠러지를 봐야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다. 깊은 연못에 가봐야 비로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큰 바다를 보아야 거센 파도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우물한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우물 입구의 모양에 따라 달리 보인다. 몸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진짜 하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경험을 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다가오는 일을 알려면 과거를 살펴라.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자신의 과거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미래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온 역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처럼 미래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삶은 생각대로 펼쳐진다. 하지만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과거를 살펴보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굽힐 줄 알아야 적이 없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자는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우리가 절대 굽히지 말아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노력하다 지치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 자신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기려고만 들면 반드시 적을 만난다. 그것도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딱 그런 사람을 만나 곤란을 겪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인 경우도 있고 작전상 후퇴가 필요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을 굽힐 줄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베풀고 나서 아까워하지 마라.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다면 지난 일을 뉘우치며 아까워하지 마라.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보답을 바라면 그 순수함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도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만약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대의 행복일 것이다. 상대방이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모든 은혜를 대리석에 새기듯 잊지 않고 잘 보답했는가? 혹시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금세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베풀고 나서 아까워하거나 생색내는 순간 상대의 고마움도 사라져버리니 주의해야 한다. 양쪽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 만약 한쪽 말만 듣는다면 곧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조금 억지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맥락이 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과 맥락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원망이 없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황희정승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고 한 이야기는 그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심한 낭비가 있고 지나치게 칭찬하면 반드시 심한 비난이 있다. 지나치게 기뻐하면 심한 근심이 있고 지나치게 쌓아두면 반드시 심하게 잃는 것이다. 평생 구두쇠로 살며 인색하던 사람이 한번 돈 쓰는 재미를 맛보면
심하게 낭비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치켜세우고 칭찬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거세게 비난하기 쉽다. 외부의 일에 감정의 동요가 심하면 기쁠 때 지나치게 기뻐하고 슬플 때 지나치게 슬퍼한다.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크게 잃을 일이 생길 수 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반대편 극단으로 가기 쉽다. 모든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의도는 본래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 한 사람이 와서 점을 봐달라며 무엇이 화고 무엇이 복인지 물어 대답했다.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화가 되고 남이 나를 해롭게 하면 복이 된다. 남을 해롭게 하면 그 화가 나에게 이른다. 세상은 거울처럼 내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내가 행한 잘못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미치기도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지 않은 의도는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남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액땜했다고 여기면 됐다. 해가 되는 일을 한번 겪었으니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기면 그만이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평생에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떨친 이름을 어찌 무딘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은 비석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않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를 위해 신념을 굽힌다거나 옳지 않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다른 사람과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는 없다. 명성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긴다면 기분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그런 명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력에 힘입어 한 것이라면 영원할 수 없다. 아무리 단단한 돌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 하더라도 무너진다. 수많은 독재자의 동상이 쓰러지는 것을 보라. 비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하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가 행복을 만든다.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을 원망스러워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이 깊은 것만 원망한다. 사람들은 종종 불만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남의 집 우물에 가서 두레박질을 할 때 물을 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 우물이 깊은 것을 원망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두레박줄이 짧은 것을 탓한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삶을 그대로 책임지는 태도에 달려있다.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어서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모든 일에 남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야 한다.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영원히 어린이로 남으려 하는 것처럼 헛된 시도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큰 즐거움 뒤에 근심을 대비하라. 이미 정도를 벗어나는 즐거움을 얻었다면 모름지기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큰 횡재가 있다면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당장은 견딜 수 없는 시련으로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운은 계속 움직인다. 불운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 행운이 되고 행운이 오더라도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면 이후 근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길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려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면 된다.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따라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먼저 그를 예의 바르게 대하라. 나에게 사랑 가득한 눈길을 주길 바란다면 그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타인에게 관대하라. 귀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에 가깝다. 우리 눈에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인다. 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고 눈으로 단점을 보고 입으로 허물을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누구를 대하더라도 단점과 허물만 보인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람을 대하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지만 단점을 보면 사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타인에게 관대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군자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되새기면서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